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요새 들어서 이 솔라나 고래들의 매도 이런 기사들,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포워드 인더스트리지라는 이런 미국 상장 기업에서 이 솔라나를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하면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매입을 했었죠. 근데 이번 코인베이스로 이체를 통해서 이런 매도세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솔라나를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또 한편으로는 뭐 걱정은 안 되셨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매도세가 나온 거에 있어서는 이 솔라나의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우려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선물 고래들이 또 물량을 던지고 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고래들은 어떤 흐름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 이 CBD를 통해서 솔라나에 대한 이 현재 고래들의 매수세와 매도세에 대한 흐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솔라나도 이 암호화폐 시장 안에 있는 속해 있는 하나의 코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 그리고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내부자 고래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하기 딱 직전에 엄청난 물량을 숏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거두었었죠. 그리고 어제 오후부터 해서 비트코인 공매도를 다시 한 번 더 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래쪽 하단에 보시게 되시면 이 고래에 대한 이 지갑의 흐름인데, 현재 보시면 어떠한 포지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게 되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영원이죠. 영원이란 뜻은 현재 숏 포지션을 전량 익절을 하고 시드 전량을 출금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현재 하방 압력이 제한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강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펀딩비도 정상적으로 이제 또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더불어서 자, 오늘 새벽에는 또 이런 이슈가 나왔었죠. 자, 백악관 관계자가 트럼프와 시진핑이 회담을 예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물론 협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기대감 때문에 반등을 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협상에 대한 결과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협상 결과 여부에 따라서 이 단기적인 흐름들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은 현재 일부 소폭 반등을 강하게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자, 반등이 시작된 시기가 한 12시 넘어서부터 새벽 1시 가까이 되면서 반등을 보여줬었죠. 근데 잘 보시게 되시면 한 11시, 10시부터 해서 이더리움의 고래들의 엄청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건 솔라나인데, 이 솔라나의 이 주황색 고래, 자, 이 주황색 고래 규모가 상당히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고래의 매수세는 이미 그전 바닥 구간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유입량을 보여줬습니다. 이 구간이 $190 구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솔라나의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28만 원에서 29만 원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자, 지금 업비트상에서는 보여지지가 않죠. 이 CBD 차트는 돈 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전 바닥대, 그쵸? 이 자리가 얼마였다고 했죠? 자, 대략 29만 원 정도, 그쵸?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그렇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부터 물량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어저께 구독자 방에서 제가 밤 늦게라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이더리움이든 솔라나든 간에 결국에는 이제 이런 코인들이 불장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오르는 코인이 뭐죠?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매수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급락했을 때 여러분들 아시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솔라나도 같이 보일 건데, 이번에 하락을 했을 때 또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는 매도 사인은 안 드렸지만 매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차익 실현을 많이 하셨었고, 그리고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잘 또 바닥에서 23만 원, 24만 원대부터 매수 의견들을 했었는데 또 잘 들고 가시다가 이번에 추세 자체가 깨져버리니까 이제 익절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 많은 분들, 들고 가시는 분들은 계속 들고 가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매도하신 분들이 꽤나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 다시 한 번 더 솔라나랑 이더리움 먼저 비중 10%씩 15%씩 해가지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비중은 이제 투자 금액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해서 제가 다시 잡아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좀 강하게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인데, 그런데 혹시라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받지 못하신 분이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놓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더리움, 솔라나든 어떤 코인이든 간에 지금 놓치신 분들 좀 계시면 저한테 구독자방에다가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구독자방에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잡아드릴게요. 언제 잡을 거냐면 아까도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런 위치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고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물량이 대량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물량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들어올 때가, 자, 물량이 한 번 더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때가 다시 한 번 더 급등하는 흐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물량이 들어올 때가 저점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들을 실시간으로 전달 드려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구독자방에 말씀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정 댓글란 보시면 첫 번째 링크 보이시죠? 자, 이거 구독자방이니까 타고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양적 긴축 인사이트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딱 클릭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잠깐만요. 제가 헤어 컴퓨터가 좀 느려가지고, 자, 보시면,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제 사이트입니다. 코인아빠의 인사이트. 이제 제 사이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도 이제 제 인사이트에 대한 부분들, 이제 코인에 대한 정보들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이거는 제 사이트 주소이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양적 긴축이라는 게 시장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이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제 사이트에 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잠깐 이거 본 김에 이것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이 솔라나든 뭐든 간에 결국 시장이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이 오르려면 당연히 뭐 호재나 이슈도 중요하지만 이슈를 통해서 급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돈이 시장으로 녹아들어야 됩니다. 돈이 들어와야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슈 나온다고 해서 이슈 때문에 올라가지가 않아요. 왜? 돈이 시장에 들어와야 그다음부터 이슈라는 게 붙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당장 이슈가 100개든 1000개든 나와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시적인 부분들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핵심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QT라는 게 뭐예요? 자, 긴축 정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긴축 정책을 왜 했죠? 여러분들 팬데믹 시기에 2022년도 그때 뭐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 물가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가를 어떻게 잡아요?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QT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QT를 종료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거 정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당연히 도움되실 만한 정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어렵고 생소하시더라도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QT 종료라는 게 뭐예요? QT 종료라는 것은 자산 축소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시중의 유동성을 계속해서 흡수를 해오면서 물가를 조절을 해왔다면 지금은 시중에서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뭐예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자, QT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봤을 때 그 상대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이 이렇게 시장으로 들어온다. 양적 완화의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의미예요. 양적 완화라는 것은 쉽게 말을 해서 여러분들 금리 인하면 좋죠. 금리 인하면 어떻게 돼요? 시중에 돈을 푸는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양적 완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양적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유튜버의 얘기예요. 근데 저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고래의 흐름들을 봐야 돼요. 고래의 흐름들은 제가 죄송하지만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런 고래들의 흐름들보다는 솔직히 더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돈의 흐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슈가 100개, 1000개 있어봐야 시장 떨어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만큼 돈이 계속해서 붙어주는 시장이어야지만 그 상태에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슈가 그때부터 이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깐 보시게 되시면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현재 솔라나를 매집하고 있는 고래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최근 떨어졌을 때도 엄청난 물량들을 또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TF에 대한 이슈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슈라기보다는 고래들의 매집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현재 선물 매수세는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현물 매집이라는 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할 때 선물 매수세가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선물 고래들의 이제 매도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선물을 매도한다고 해도 크게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비트코인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비트코인 도미넌스 잘 보시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왜 봐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위의 것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고요. 이거는 비트코인 그 전부터 이제 쭉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토탈 원이라고 하는 전체 코인 시장의 이 시가총액을 합산한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는데 시장이 올라간다.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코스피, 코스닥 지수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지수 하게 되면 토탈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이 토탈 원이 올라간 거. 암호화폐 지수가 올라가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비트코인으로 자금들이 이탈해서 알트코인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개별적인 코인으로 볼 때 보는 게 뭐냐면 이 사토시라고 얘기하죠. 비트코인을. 그래서 솔라나 사토시 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비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고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의 차트를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 솔라나 차트 이렇게 해가지고 솔라나 사토시 차트를 들어놓고 이 안에서 고래들의 매수세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QT 종료를 하게 되면 오메 깜짝 놀랐습니다. 자, QT 종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QT 종료를 하게 되면 양적 완화라고 있잖아요. 그럼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연준의 책무는 첫 번째 완전 고용, 두 번째 물가 안정입니다. 근데 물가가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양적 완화 효과를 낸다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 2배 이상 오르는 경우도 많았었죠. 그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QT 종료를 하게 되면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당장에 지금 QT를 종료를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QT 종료한대요. 앞으로 삼겹살 1인분 먹는데 25,000원, 3만원씩 든대요. 미래에.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QT 종료를 해요 말아요? 하면 안 되겠죠. 우리 돈도 월급도 그냥 그대로인데 1년, 2년, 3년 지난다고 해서 월급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나요? 물가처럼? 아니잖아요. 우리 월급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QT 종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관세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돼요? 관세 100% 추가 부과한다면서요. 그럼 물가 더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서 QT 종료를 할까요? 안 하겠죠. 근데 왜 파월은 QT 종료 시점이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자, 이거를 파월은요. 파월 입 한마디 이 입김 하나에 시장이 엄청나게 뒤흔듭니다. 얘는 항상 얘기를 할 때 그냥 정말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안에 되게 뜻깊은 얘기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고지고대를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무슨 말인지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어떠한 사건이 발생을 할 것이고 앞으로 몇 달 안에 그 어떠한 사건 때문에 시장에 한번 급락이 나올 거야 라는 얘기예요. 급락이 나올 때 내가 증시 받쳐줄 거니까 그때 양적 긴축을 한다라고 보면 돼 라고 파월이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적 긴축을 한다라는 것은 급락을 할 때 양적 긴축을 한다고 하면서 증식을 부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도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는 보험성 금리 인하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보험성 금리 인하 말고도요. 금리 인하를 하는데도 시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성격이에요? 침체성 금리 인하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침체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우리 부양을 위해서 침체성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뭐예요? 어느 하나의 사건이 터졌을 때 급락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내가 증시라든지 코인 시장, 위험자산 시장을 이렇게 부양하기 위해서, 자, 부양하기 위해서 방어를 해주기 위해서 시장의 돈을 풀어내겠다라는 게 이 양적 긴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점이 다가올 때는 양적 긴축을 하기 직전에
고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 양적 긴축이 언제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는데 이 다음 내용이 핵심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와서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양적 긴축은 언제 한다라고 했죠? 자, 지급 준비금이 충분한 상태에서 멈춘다. 뭘? QT를 멈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급준비금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지급준비금에 대한 특징을 두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지급준비금이 언제 충분히 올라오는지를 우리가 세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급준비금에 대한 차트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는 점으로 된 차트가 바로 지급준비금이고요. 밑에는 미국 재무부의 잔고라고 해서 TGA 잔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가요? 지급준비금은 떨어졌는데 TGA 잔고는 올라가죠.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지급준비금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TGA 잔고가 떨어지겠죠. 그럼 우리는 TGA 잔고의 예상 흐름을 통해서 지급준비금이 언제 올라오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미국 재무부 사이트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예상 흐름 계획표를 보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흐름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이것은요,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한 이 레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5년 4분기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현재 보시게 되시면 이게 TGA 잔고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5,900억 달러를 차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 캐시 밸런스를 보셨을 때는 12월 말까지 8,500억 달러를 TGA 잔고에 채워놓겠다라는 거예요. 자, TGA 잔고를 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급준비금의 흐름을 우리가 예상을 하기 위해서예요. 지급준비금과 TGA 잔고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재 TGA 잔고에 채워진 돈들을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정확하게 8천억 달러 정도의 수준이 돈이 잔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분기 말 정도 했을 때 8,500억 달러를 어디에? TGA 잔고에 채워넣는데요. 근데 8,500억 달러가 클로징 밸런스인데, 자, 여기서 보셨을 때, 자, 5,900억 달러를 채워넣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8,000억 달러인데 5,900억 달러를 채워넣게 된다면 1조 3,900억 달러가 채워지는 거죠. 근데 목표는 8,500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보시면 됩니다. 5,900억 달러를 쉽게 보시면 되십니다. 여기서 5,400억 달러를 채우고 5,900억 달러를 채워 나가면, 차입을 하면 8,500억 달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중에 5,400억 달러치의 자금을 풀어 넣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미국 재무부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자금들이 유동성 시장에 풀리게 되면 그만큼 위험자산 시장의 폭발적인 상승이 한 번 딱 남았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급준비금이 언제 늘어나요? 자, TGA 잔고가 내려갔을 때 지급준비금은 반대로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TGA 잔고에 돈이 빠지는 시기들을 우리가 예상해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그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대략 5,900억 달러를 채워 넣으려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했을 때 11월 말일까지는 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바로 지급준비금이 다 채워지는 시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11월 말까지 해서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바로 QT 종료를 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기사 보셨죠? 수개월 내로. 그러면 지급준비금이 어느 정도 채워진 다음에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시장에 한 사건이 터져야겠죠. 그 터진 다음에 급락이 나왔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11월 말까지 시장은 간다라는 것이죠. 그럼 솔라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정고점을 뚫고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이 고래들의 흐름들을 떠나서 시장에 엄청난 블랙스완이 밀어닥치지 않는 이상은 상승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래 흐름들을 보고 분할로 3%도 5%도 매수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제가 구독자방에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방 안에서 브리핑 해드리면서 매수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